애플 디자인의 황금기를 이끈 조너선 아이브. 그는 1992년 스티브 잡스와 손잡고 애플의 갬성 그 자체를 만들어냈지만 그는 어떤 디자이너가 잡스의 영입 제안을 거절한 덕분에 애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스티브 잡스의 영입 1순위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건 누구였을까요? 조너선 아이브가 실제로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한 디터 람스였을까요? 아닙니다. 디터 람스와 똑같은 독일인이지만 감성이 살짝 다른 이 아저씨였습니다. 오늘은 블랙을 사랑한 디자이너 리처드 사퍼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아르테미데의 TGO 램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932년 미니멀리즘의 발상지인 독일에서 현대까지도 거론되는 4명의 거물이 탄생합니다. 조명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던 잉고 마우러, 현대 추상미술의 거장 게르하르트 리히터, 디자이너의 디자이너라는 평가를 받는 디터 람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리처드 사퍼. 이 중에서 디터 람스만큼 미디어에 자주 본인을 노출하지는 않았지만 리처드 사퍼 또한 산업계 전반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한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아르테미데는 이탈리아의 조명 브랜드로 독일식 감성과는 다르게 유기적이고 화려한 곡선을 사용하여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잠깐, 독일이 바우하우스를 시작으로 줄곧 모더니즘에 기반한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했다면 이탈리아는 지나친 기능주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나친 기능주의가 디자인의 획일화를 부추긴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리처드 사퍼는 독일 출신이지만 이탈리아 밀라노를 거점으로 활동한 디자이너이기에 이 두 가지에 모두 영향을 받아 그만의 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커리어의 시작은 독일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만한 다임러 벤츠 300SL의 디자인에 참여하였는데요. 딱히 자동차 디자인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것인지 이후 그는 자동차 디자인 커리어를 그만두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본격적으로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상대하는 디자이너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아르테미데 TGO 역시 그 시절 그의 작품 중 하나로 기능에 지나치게 종속된 형태나 그 반대가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단 조명을 보면 뭔가 있어야 할 게 없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케이블입니다. 스탠드는 일반적으로 바닥판에서 광원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이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외부에 노출되어 있거나 몸통 안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TGO는 콘센트에 연결하는 플러그선을 제외하고는 광원까지 올라가는 전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연결부가 전선을 숨기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얇아서 전선을 넣을 공간조차 없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와 관련해선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리처드 사퍼가 아르테미데로부터 색상용 램프 디자인 의뢰를 받았을 당시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스탠드란 무엇인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의 작업 공간을 한번 둘러보게 되죠. 거기서 그가 생각한 첫 마디는 어우 더러워. 본인이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었음을 자각했다고 합니다. 책상 위에 램프를 둘 공간이 없을 정도로 여러 물건들이 하루 종일 쌓여 있었고 그나마 둘 공간이 있다면 책상의 가장 구석 모퉁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는 램프의 바닥 면적이 가능한 작아야 하고 긴 팔로 멀리까지 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전등의 지지를 위한 스프링이나 두꺼운 팔, 전선까지도 추가하고 싶지 않았던 사퍼는 오일 펌프잭의 균형추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스탠드의 각도 조절에 이용하고 변압기를 이용해 전압을 낮춰서 바로 전기를 전달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지만 어느 각도에서나 완벽하게 균형이 맞는 이 아슬아슬한 형태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습니다. 아르테미데의 설립자 또한 이 형태를 처음 봤을 때 난해한 기색을 보였으나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켜자 바로 진행시켜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덕분에 이렇게 간결하고 우아한 조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초창기부터 이어진 그의 작업들의 공통점은 형태나 구조의 변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기술적으로 기존의 메커니즘을 뛰어넘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물이 되었지만 최초의 폴더폰을 만들기도 했으며 이러한 특징은 이후 그가 총괄한 IBM의 노트북 디자인으로 방점을 찍게 됩니다. 와... 뭔 트랜스포머야? 당시 애플의 맥북 디자인을 감안하면 정말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보유한 기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처드 사퍼 디자인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일관된 컬러 사용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의 오리지널 컬러는 대체로 블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활동할 당시만 해도 제품 생산 기술은 지금만큼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베젤이란 기본적으로 두꺼운 것이며 투박한 파팅 라인 또한 피할 수 없었죠. 사퍼는 이를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숨기기 위한 블랙 컬러를 애용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제품의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특정 기능, 용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그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특징은 그의 작품은 물론 그가 작업했던 브랜드에도 아직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애플의 디자이너 마크 뉴슨이 디자인한 미국의
왼쪽의 놀사의 사무용 의자를 보면 스펙을 조정하는 레버가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리처드 사퍼가 놀사의 의자와 모니터암 등을 디자인할 때 주로 나타났던 특징이기도 합니다. 레버와 마찬가지로 모니터암에서는 높낮이를 조절하는 파트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티조에서는 각각 팔들의 회전축, 스위치, 그리고 안전거리를 표시하는 핀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컬러라고 예쁘지 않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프로젝트에 따라 과감한 컬러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TGO도 현재는 4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블랙에는 이유가 있기에 좀 더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의 미니멀리즘이나 화이트 인테리어 유행과는 거리가 있을진 몰라도 그의 작업들이 지금까지도 고평가를 받는 건 이런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유행과는 거리를 두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디자이너는 예술가로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히 소비자 트렌드나 유행을 따른 디자이너는 아니었습니다. 말년에는 종종 대중에게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지만 전성기 시절에는 좀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 시대 기준으로 누군가는 세련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 스타일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그의 디자인적 접근은 결코 디터 람스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디터 람스처럼 기능적이지 않은 디자인은 유용하지 않다고 전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리처드 사퍼는 때로는 지나친 기능주의가 사용자 개개인이 갖고 있던 흥미와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자인이 기능과 효율만을 중시한다면 모든 디자인은 결국 같아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사용자를 나타냄과 동시에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무언가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독일인스러운 감성이면서도 앞서 말한 급진적인 디자인의 나라인 이탈리아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그의 이력다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스탠드의 형태를 거부한 이 TGO에서도 그의 생각이 확고하게 느껴지네요. 이는 인터뷰에서 드러난 그의 성격에서도 나타났는데요. 2013년 영국의 매체 디진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당신을 애플로 데려오려 했었다는데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장의 대답으로부터 무언가 명언이라도 하나 뽑아볼까 싶었겠지만 그의 대답은 완전 후회합니다. 어? 이게 아닌데? 제 대타가 돈을 미친듯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도 이미 충분히 성공... 애초에 TGO도 갑자기 본인 책상이 더러웠던 덕분에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관념을 파괴하는 그의 재미난 답변 또한 그의 디자인 세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터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TGO와 톨로메오 중 어느 쪽이 더 남자 같냐는 뜬금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나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우문현답을 내놓은 리처드 사퍼. 그의 순발력과 함께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젊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리처드 사퍼는 2013년 자신의 프로젝트를 한데 모아둔 웹사이트를 개설하였고 2015년에 타계하기 전까지 다작을 한 디자이너였습니다. 저렴한 물건과 비싼 물건, 노트북에서부터 자동차, 선박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광범위한 물건들을 디자인하였죠.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찾고 90세가 될 때까지 그것을 즐겼습니다. 이만한 성공이 또 있을까요?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 늙어서도 창의성과 열린 마음을 잃지 말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리처드 사퍼와 아르테미데 TGO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바서 X였습니다.